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다양한 산업에 이 AI 기술 도입이 확산이 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AI 기술 가운데서도 이제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AI 기술, 그러니까 오토ML이 되겠죠. 이 오토ML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야 글로벌 전문 기업인 세스와 함께 이 AI와 오토ML 시장 트렌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스코리아 최병정 상무님 그리고 김은정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정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정 상무입니다. 오늘은 세스의 AI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김은정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에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금융권이나 리테일, 통신 쪽에서 분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스의 오토ML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함께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오토ML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스는 어떤 오토ML 서비스를 선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정 상무님께서 이 AI와 그리고 오토ML 시장 트렌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병정 상무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스의 AI 트렌드를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AI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AI는 학습과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의 작업을 모방하는 교육 시스템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데이터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태인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고 예측해서 수동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런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오토메이션 영역은 아까 세 번째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토메이션에는 두 번째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작업은 꽤 오랫동안 실험실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시점에 와 있고 세스도 많은 영역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공공 부분,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매니팩처링, 그리고 통신, 유통을 망라한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세스의 어떤 이런 그 AI가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볼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예지 보전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메인터넌스 시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의 그 IoT 정보를 이용해서 그 메인터넌스 시점 같은 것들을 예측한다든가, 그 다음에 싸이스포츠 같은 그런 회사는 실시간 그 경기에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선수의 기량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어떤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과 그 브레인, 그러니까 뇌에 있는 어떤 튜머, 여기에서 암을 진단하는 그런 곳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스에서 특히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데이터 포 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트랙이라는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해서 FIT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FIT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디지털 발자국을 통해서 동물의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동물의 개체수, 분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필요시 관련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치타 외에도 벵골 호랑이나 북극곰 같은 더 많은 동물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 포 굿 프로그램이 바로 코비드-19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웨비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스는 클리브랜드 클리닉하고 협업해서 이러한 코비드-19 환자 발생을 예측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그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고객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인력들은 이런 AI 알고리즘과 이런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요즘에 양산되고 있는 그런 코딩에 익숙한 인력들은 비즈니스를 잘 몰라서 두 유형의 인력이 잘 협업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AI가 AI를 만들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인력의 부족을 인공지능의 인력의 부족을 좀 대체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오토ML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ML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블루하게 그래프가 올라와 있는 단계가 바로 기대의 정점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의 정점을 약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정점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오토M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토ML이 시장에서 뜨겁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오토ML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ML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이 자동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오토ML의 범주에 그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좀 더 좋은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좀 더 좋은 모델을 찾는 그런 정도였었죠. 그렇지만 저희 세스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클린징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전처리를 하는 데이터 영역부터 분석을 단계에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또 데이터의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고 또 모델링을 이런 단계를 거치는 이런 디스커버리 영역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 선택된 모델의 최적의 모델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 디플로이먼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AI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업체를 다니면서 기업의 니즈를 좀 파악해 본 결과 기업이 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영역에서 AI를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부족한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스는 이 오토M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갭을 줄이고 원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인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기 위해서 세스 AI Enhanced Analytics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최병정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김은정 수석님께서 그렇다면 이 세스의 오토ML은 어떤 기술을 좀 갖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ML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세스의 AI Enhanced Analytics가 바로 세스의 오토ML입니다. AI가 특정 분석을 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분석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확대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세스의 오토ML, 즉 AI Enhanced Analytics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석은 이렇게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필요하다면 변환을 하고 그것들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디플로이해서 운영해야 하게 되면 이제 분석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디스커버리 영역, 즉 모델을 하는 영역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분석을 했는가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만 중점을 하다 보니까 디플로이가 조금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디플로이가 되지 않고 실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단에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좋은 모델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스의 AI는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고 배포하는 이런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분석 라이프 사이클과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표가 그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과 그 비즈니스 가치를 함께 고려해서 만든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수평 측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직 측은 가치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하얀 커브, 즉 하얀 선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 그리고 배포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비즈니스 가치로 실현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에 적용되는 순간 바로 그게 비즈니스 가치로 실현이 되고요. 그 가치로 실현된 다음에도 이후로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내려가게 되니까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 가치는 또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세스의 AI Enhanced Analytics는 AutoML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더 빠르게 수행하고 더 빠르게 배포를 해서 가치가 실현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기고 난 후에도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계속 좋은 성능을 유지하게 하는지를 판단을 한 후에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셀프러닝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에 통해서 얻어지는 비즈니스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스의 어널리틱 AI 플랫폼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 분석 기관인 가트너는 매년 이렇게 이제 매직 쿼드런트 차트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한 이런 평가 결과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리더그룹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스의 플랫폼은 이 리더그룹에 위치해 있고요. 리더그룹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가장 앞선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를, 좋은 그 평가를 받은 이유는 모든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코딩 방식을 선호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을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그 성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는 사실 이런 AI 플랫폼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을 위한 플랫폼이어야 할까요? 사실 요즘에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석가나 비즈니스 유저까지 이런 분석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 AI 플랫폼에서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코딩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환경,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의 프로그램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반 분석가, 분석을 잘 하시긴 하시지만 코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GUI 방식의 모델링을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성을 하셔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분석의 니즈는 있지만 분석의 개념 자체가 조금 약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AutoML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의 플로우까지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사용자분께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AutoML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스가 바라보는 AutoML의 개념은 분석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커버하는 그런 AutoML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모델링, 지금 제가 가운데 표시해 놓은 모델링 영역에서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거나 그 튜닝을 자동으로 해주는 정도의까지를 가지고 AutoML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 사실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각적 탐색을 거쳐서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해석 기능을 통해서 해석을 한 후에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유지하게끔 하는 이런 전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지원하는 이런 AutoML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 영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저희가 처음에 분석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런 분석들을 했죠. 기본적으로 통계량도 보고 분포도 보고 이런 과정을 분석가가 손으로 다 일일이 했는데요. 자동으로 프로파일링 화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포트 하면은 바로 이 데이터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 분포값을 갖고 있는지, 고유값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결칙은 있는지, 그리고 뭐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평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사용자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겠죠. 분석은 바로 이제 시각적,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 기능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의 시각화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스에서 얘기하는 자동 비주얼 인사이트 기능, 즉 자동 설명 기능은 내가 알고자 하는 변수 영역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심 현상 예측, 그러니까 즉 영향 인자를 중심으로 관심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 낮은 것 이런 것들의 조건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이것들 기반으로 더욱 인덱스한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시각적인 분석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하는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는 과정의 기본은 이제 피처를 많이 생성해내는 겁니다.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피처를 많이 생성해서 정보 영역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피처 머신노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카디널리티가 높은지, 그리고 높은 첨도를 갖는지, 외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결측값이 많은지, 이상값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상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의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변환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피처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당, 피처 하나당 피처를 하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영수를 풍부하게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뭐 10개의 변수더라도 한 뭐 100개, 200개까지 이렇게 확산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피처 추출 노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피처 머신 노드가 단별량의 변수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생성을 했다면 요거는 다별량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이나 특이값 분해, 로버스트 PCA, 오토인코더 요런 이제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변수 영역의 또 다른 특징을 뽑아내는 요런 기법들을 적용을 합니다. 무조건 변수가 많다고 세분하게 나눠져 있고 세세하게 있다는 맛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때론 이렇게 축약된 이런 변수의 유형이 더 좋은 설명력을 가질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또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피처를 생성하는 것과 같이 또 두 번째로 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각의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학습률,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그런 트리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트리의 깊이, 그리고 트리의 뭐 리프 사이즈, 그리고 각각 트리별로 들어갔을 때의 변수의 수, 샘플링의 수, 뭐 이런 것들을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수값을 조합을 넣었을 때가 더 모델이 좋아지는 것들은 사실 과거에는 분석가가 일일이 트라이얼 에러라는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가 이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각각의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영역을 트라이를 해봐라 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것들을 다 모든 조합을 테스트해서 가장 좋은 조합을 서제스천 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건은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드나 랜덤 방식 위주로 많이 이제 그 최적화를 찾아가는 방법론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세스 오토ML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라틴 하이퍼큐브 방식이라든가 베이지안, 지네틱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그런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테스트를 해서 더 좋은 모델을 찾아주게 됩니다.
피처 생성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과 더 넘어서 세스에는 그 분석하는 프로세스 플로우까지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런 기능은 꽤 있지 않은데 이제는 이제 AI가 데이터 자체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분석 플로우로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어떤 피처를 생성하는가를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얼마 정도의 서치를 거쳐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유저도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업무에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세스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토 ML 방법만이 아니라 이제 템플릿이라는 걸 또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자동으로 이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들어 줬는데 템플릿이라는 건 이제 분석의 프로세스가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분석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고 나면 사실 머신러닝 모델이 정확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설명이 어렵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설명이 잘할 수 있게 하는 Explainable ML, AI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트인된 기능으로 이런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의존성 도표나 그리고 개별 조건부 기대치, 라임, 샵밸류 같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모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델 전체의 글로벌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각각 개별 관측치에 대한 특성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업무에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모델을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편리하게 배포를 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오토ML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적의 모델을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모델 get이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데스티네이션에 내가 원하는 모델을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운영에 적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데스티네이션도 제약이 크게 없습니다. DB 안에 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할 수도 있고요. CC 할 수 있는 거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배치나 배치 스코어링, 온라인 스코어링, 실시간 스코어링 다양한 방법론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JSTOR라는 개념, 바이너리 파일의 컴팩트한 파일로 하기 때문에 모델옵스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모델에서 만든 기능을 운영단으로 바로 넘기기만 해도 쉽게 그게 적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배포를 하고 난 후에도 적용이 돼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제 모델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도가 떨어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들이 스스로 셀프러닝을 적용을 해서 일정 수준의 모델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성능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수석님께서 이 세스의 오토ML이 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장에는 이제 오토ML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수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좀 들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 세스의 오토ML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분석만에 치우친 게 아니라 분석의 그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좀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포인트는 쉽고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좀 수석님께서 그 데모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을 위주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데모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즈니스 유저의 관점에서 쉽게 이제 자동 설명 기능 같은 걸 통해서 쉽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쉽게 오토 파이프라인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분석가가 좀 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모델을 좀 더 인덱스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동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세스 플랫폼을 들어오는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왼 좌측 상단에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탐색 및 시각화 분석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HMEQ라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변수 영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알고자 하는 그런 변수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변수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설명이라는 단추를 요 밑에 보이시는 설명이라는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설명이라는 단추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신용 불량 여부와 관련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신용불량 여부라는 그런 거와 관련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가장 위쪽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입에 대한 비체 비율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각각의 그 수입에 대한 비체 비율이 신용불량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다른지, 여부에 따라 다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아래에 얘기한 게 바로 요 변수가 신용불량 여부가 신용불량이 되거나 아니냐에 따른 조건에 대한 식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요것들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그 그래프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실채권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봤을 때의 신용불량 여부와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기준으로도 이렇게 요거만으로도 이제 분석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인덱스 있는 분석을 하면은 모델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세스 오토M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스 오토ML로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요. 데이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변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죠. 타겟도 자동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파이프라인 탭으로 넘어가서 자동 파이프라인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는 요 데이터에게 맞게 만들어진 거고요. 보시면 이제 피처 머신과 베리어블 셀렉션 과정을 거쳐서 포레스트 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었고 이제 이것들을 파이프라인 실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이제 완료가 되면 이게 그린 마크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모델 비교 밑으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비교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결과 창을 보면 이렇게 이제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몇 번의 클릭만 해도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KS 기준으로 한 0.75 정도 나왔으니까 꽤 괜찮은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는 데모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데모를 한번 두 번째 데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딧 스코어링 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링 모델링이라는 걸로 모델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해보겠습니다. 템플릿 기반. 세스에는 이제 세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것은 그 타겟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클래스 타겟인지 인터벌 타겟인지, 그리고 분석의 그 복잡도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지 복잡하게 할지의 정도에 따라서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클래스 타겟용 고급 템플릿이라는 걸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신경망이나 포레스트나 그랜트 부스팅 이런 알고리즘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HMEQ라는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임포트 되면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변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쓸 수 있는 변수가 들어오고 타겟 지정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탭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고급 분석 템플릿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파이프라인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 와중에도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우측 좌측 상단에 파이프라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애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애드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건드리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 만들 때 이번에는 자동 조율이 포함된 그런 고급 템플릿을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토 튜닝이라는 기능이 포함된 그런 템플릿이고요. 여기에서 자동 조율이 포함된 클래스 타겟용 고급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템플릿이 보이는데요. 아까 고급 템플릿과 거의 유사한 모습의 템플릿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노드별로 보면은 자동 조율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L1, L2 정교화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트라이를 해봐라. 학습용, 깊이, 리프 크기, 인터벌 구간 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그런 방향대로 트라이를 해봐라 라는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했던 자동 파이프라인도 한 번 더 돌려볼게요. 그래서 오토 파이프라인 시간만 설정해놓고 자동 파이프라인 생성해라 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지능적으로 이제 아래서 데이터를 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시간을 조금 달리하니까 아까랑 조금 다른 모습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실행하기를 누르면 이제 다 실행이 동시에 됩니다. 분산 처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분석가가 분석의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슈퍼 노드를 통해서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쪽에 있는 노드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피처 머신이나 노드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연결하고 또 포레스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분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분석가가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심플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만 얼마든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고 나면 이제 실행이 완료가 되면 그린 마크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린 마크가 난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평균 오차, 변수 중요도, 그리고 스코링할 때 쓰는 스코어 코드, 그리고 학습용 코드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가져가서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용 코드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평가 지표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누적 향상도 그리고 누적 반응 검출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ROC 도표 그리고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분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모델 해석 가능성이라는 기능이 빌트인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변수 중요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PD 도표, 그리고 라임, 그리고 커널샵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관측치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모델은 파이프라인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비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좋은 모델 중에서 또 뽑아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왕중한정 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이제 선택이 됐고요. 여기에서 모델을 게시라는 버튼을 우측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모델이 이렇게 게시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게시할 수 있는 이름만 설정을 해서 게시하기라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게시라는 게시 중 뜨고 성공적으로 게시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저희가 처음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통해서 그리고 오토 기능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버튼 하나로 게시하는 것까지 한 예시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쭉 보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코딩 없이도 몇 번만 클릭을 하고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 오토ML을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오토ML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정확도.
과연 오토ML이 정확도가 높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정확하게 이제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좀 느낌이 들고요. 아마 저처럼 이제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좀 숙지를 좀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AI와 그리고 오토ML 시장 트렌드 그리고 이 세스의 기술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데모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좀 뽑아서 지금부터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질문 먼저 한번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불금인데도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또 질문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오토ML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거를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제가 봐야겠는데요. 먼저 이것도 좀 많이 주셨는데 그 세스 오토ML을 이제 비즈니스 유저가 사용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관점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좀 걸릴까요? 라고 좀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김은정 수석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을 방문하고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여기서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분석가분들, 만약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라면은 분석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다 세팅이 다 잘 돼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에 대한 기능적인 것들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고려를 한다면 빠른 분들은 하루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기능을 익히는 측면에서는 한 2, 3일 정도면 충분히 이 세스 오토메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이제 비즈니스 유저가 되죠. 비즈니스 유저 같은 분들도 처음에 이제 그 약간의 그 분석에 대한 컨셉부터 시작을 해서 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시면 어느 정도 분석을 사용을 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또 질문을 지금 주신 것들 중에 좀 많은 부분이 아마 오토ML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여기저기 이제 플랫폼들을 좀 많이 사용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오토ML 플랫폼과 이 세스의 오토ML 플랫폼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최병정 상무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오토ML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가 또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세스도 당연히 그것은 됩니다. 당연히 그것 되고 또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뭐 단별량, 다별량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뎁스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되지만 세스는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디스커버리, 디플로이먼트 이 세 개의 분석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커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기종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 이동 없이 우리 데이터 마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었던 디플로이먼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모델 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세스가 글로벌리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모델 관리 부분에서 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이 모델 관리의 핵심 또 모니터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셀프 러닝이 바로 동작을 해서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하나는 배포를 하는 게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IT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배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배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데스티네이션에 DB라든가 하둡이라든가 리얼타임, 배치, 뭐 스트리밍 뭐 이런 거에 모두 다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토ML 플랫폼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스 오토ML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좀 정리를 해주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질문을 보면은 여전히 또 실무적인 질문들이 많이 좀 주셨는데요. 그 오토ML로 이제 모델링을 한 후에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김은정 수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AutoML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어떤 툴을 사용을 해 보시면서 조정을 할 수 내가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스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화이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다 조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노드 안에는 다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또 노드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수정단에서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걸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그런 모든 과정 또한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내가 이제 어떤 노드를 만들거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해 놓게 되면 이제 분석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런 파이프라인을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어서 좀 김은정 수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세스의 AutoML을 통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시다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AutoML을 통해서 뭐 자동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날까라는 퀘스천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POC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기존에 이제 만드신 모델이 있었습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만드신 모델이 있으셨고, 그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세스의 AutoML 기능만을 이용해서 POC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뭐 오토 튜닝, 그리고 오토 파이프라인, 뭐 오토 피처를 생성하는 거 이런 기능을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기존에 그냥 오픈소스,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에서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신 경우였고요. 오픈소스 모델 대비 모델의 정확도가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적게는 한 36%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세그먼트 모델에 따라서 180%까지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이 AutoML을 통해서 만든 모델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AutoML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 중에 나온 것 중에 이제 트라이얼, 시범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는지라는 그런 좀 실무적인 질문도 주셨는데요. 상무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 세스에서는 트라이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팩을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 그 트라이얼에는 데이터를 한 1기가 정도까지 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갖고 계신 그런 데이터를 로딩하셔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기능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뭐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사용하시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뭐 상담이나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좀 그 모범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 발표 자료를 좀 들으신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아까 수석님께서 좀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동 비주얼 인사이트가 신속한 데이터 탐색이라든지 예측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수석님 말씀해 주시죠. 이 자동 비주얼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바로 자동 설명 기능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탐색적 분석을 하는 의미는 내가 알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성을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탈이라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객의 이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걸까?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들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탈을 많이 하고 있고 이탈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제 그런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 이탈이라는 것과 그것과 같이 있는 이런 변수 영역들, 고객의 특성이랄까, 서비스의 품질이라든가, 뭐 가격이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변수 영역과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에 인사이트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이라는 그 요인에 대해서 이 이탈에 하게 된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자동 설명 기능이 클릭만으로도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아니면은 변수 하나하나별로 다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빨리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자, 모델, 이탈이라는 건 어떤 특정 세그먼트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특정 세그먼트에 대해서 좀 더 인덱스하게 분석을 하거나 이 특정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예측 분석을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방향을 습득을 하고 그것들은 이제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일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분들도 좀 많이 이제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AI 그리고 오토ML이 굉장히 여러한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좀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세스 오토ML을 뭐 일반 PC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호,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도 좀 사용 가능한지와 그리고 이런 좀 분야에는 좀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상무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질문이 두 가지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PC 버전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서 PC의 웹브라우저, 뭐 구글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웹브라우저만 있어도 저희 그 클라우드에서 저희 세스 오토ML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가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에 대한 거는 저희 그 중소기업이나 소호들을 위한 SMB 시장을 위한 가격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가볍게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도 몇몇 스타트업들이 저희와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또 한 번의 모범생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좀 말씀 주셨는데 이게 무엇을 좀 의미하는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수석님께서.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그 머신러닝, AI 시대가 되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오래 쓰는 시대가 아니라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모델을 빨리빨리 바꿔 끼고 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모델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성능,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세스는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들었을 때는 리프트가 한 6.5 이 정도 나왔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5점대로 떨어지고 3점대로 떨어지다가 진짜 너무 형편없는 모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런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빌트인이 되어 있죠. 변수의 특성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델에 대한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예를 들어서 뭐 ROC라든가 그리고 리프트 차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간격으로 볼 것인지, 한 달 간격으로 볼 것인지, 뭐 쿼터 단위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간을 정해주게 되면 그 기간까지의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모델의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 지표를 그래프의 형태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컷오프 값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것들은 리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든가 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제 모델이 셀프 러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세스의 오토ML을 조금 도입을 하시려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실무적인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세스의 오토ML 수행 결과를 외부에 있는 포털 화면에 좀 연동하는 기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상무님께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 형식으로 그 포털 화면에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저희의 그 결과 화면을 다른 그 포털에서 링크 형태로 인베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그쪽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결과들은 전부 다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외부 포털에 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오토ML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오픈소스를 또 상당히 또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좀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오픈소스 모델과의 연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석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스 AI 플랫폼은 오픈소스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세스 언어뿐만이 아니라 오픈소스 언어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스가 오픈소스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아까 쭉 보여드린 그런 노드들을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노드 중에는 오픈소스 코드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코드 노드라는 거를 보면은 그 안에 오픈소스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픈소스 코드를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오픈소스 모델이 같이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스의 결과 화면이 아까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 지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왔는데, 세스가 만든 모델과 오픈소스가 만든 모델을 함께 같이 비교를 해서 어떤 모델이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스의 스왓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세스의 환경에서 오픈소스의 UI에서 세스의 엔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세스의 엔진을 사용해서 더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 세스 이번에 오토ML 발표를 두고 도입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관련 질문이 계속해서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토ML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이외에 분석가가 뭐 자체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좀 어떤 언어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좀 실무적인 질문 하나 또 주셨는데요. 상무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김종수석께서 답변 드린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스와 오픈소스 간의 어떤 연동,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스, 요 오토ML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코드 노드라는 그 노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만드신 어떤 유저 디파인드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든 뭐 R 코드든 그런 코드로 구현을 하신 다음에 구현된 코드를 저희 오픈소스 코드 노드 안에다가 넣으시면 저희 세스의 모델과 오픈소스의 모델을 비교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아까 뭐 모델을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에 올려서 모델을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를 주로 사용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를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세스를 쓰려면 또 세스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스 언어를 배우는 게 또 뭐 배리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오픈소스를 쓰시는 그 언어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스왓이라든가 DL파이, 그러니까 케라스하고 동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DL파이 이런 것들을 세스에서 이제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패키지를 이용하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알고리즘과 저희 세스를 이렇게 연동해서 같이 섞어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작업을 파이썬으로 하다가 그 결과를 저희 오토ML로 또 모델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희가 세스의 그 오토ML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비전문가,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고 간단하게 이 오토ML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련 질문이 뭐냐면, BIT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IT 전문 인력이 이 오토ML을 이용을 해서 현업의 분석 작업을 한다면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수석님께서. 네네. 해주시죠.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의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비즈니스 유저가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한 일주일 남짓 그 교육을 받으시면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T의 경우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스 내에도 이제 IT 인력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뭐 일주일도 되기 전에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금방 따라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IT 인력 같은 분들은 사실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좀 더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부 기능적인 측면과 분석의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교육을 조금 받으시면은, 역시 한 일주일 남짓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면 분석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뭐 짧은 시간만 교육을 좀 받으면,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은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 또 데모를 상당히 또 유심히 봐주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데모 실행이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이 별도로 이 SaaS에 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지라는 좀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상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 SaaS에서 운영하고 있는 SaaS 클라우드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용 클라우드도 SaaS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 났는데 지금 MS하고 같이 저희가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원도 상용 클라우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프레미스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클라우드가 SaaS 클라우드도 있고 또 상용 클라우드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어떤 분께서 또 그런 뭐 GPU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 GPU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메모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산 처리, 또 하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모드, 그래서 분산 처리도 가능하고 인메모리 그런 컴퓨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총망라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거의 이제 1시간을 거의 꽉 채워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정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오토ML, SaaS의 오토ML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베네핏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저희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분석의 가속화, 그 다음에 운영의 가속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석의 대중화,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도 보셨던 그래프잖아요. 기업의 목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미션은 이런 분석을 하거나 AI를 구현하는 것, 이게 목표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저 하얀색 선 그래프를 위쪽에 있는 노란색 선 그래프 쪽으로 시프트 업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분석의 가속화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분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분석의 어떤 그런 소요되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의 가속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우리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프 러닝, 모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델의 성능이 다시 떨어져서 분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운영 시스템이 계속해서 똑똑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셀프 러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던 분석의 대중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그 사용자층을 넓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층을 넓히고 또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AI 플랫폼을 이제 도입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AI 플랫폼들이 전문가들만의 전유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일반 현업들, 즉 비즈니스 유저들도 본인의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즉 기업의 모든 사용자가 이런 AI가 필요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하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저희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14일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뭐 무료 평가판으로 지금 현재 우리 업무를 얼마나 효율화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편 여기까지고요. 네. 이어서 김문정 수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저희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들에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외에도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